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2월 15일 목요일입니다. 코인 시장으로 자금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특히 USDC로 자금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USDC로 자금이 많이 들어왔다는 얘기는 미국 시장죠. 그러니까 미국 투자 시장이나 미국 고래들이 코인 시장으로 자금을 많이 집어넣었다. 왜일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어느 정도 투자가 회복이 되면 기존의 투자 시장인 주식 시장으로 자금이 일시적으로 많이 빠져나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게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 코인 시장으로 다시 자금이 들어와서 코인 시장을 상승시킬 것이다. 그러면서 기존 투자 시장인 주식 시장에서도 수익을 얻고, 그런 다음에 수익을 난 걸 가지고 코인 시장으로 와서 코인 시장에서도 다시 수익을 얻는, 그러한 순환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 빨리 코인 시장으로 자금이 넘어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코인 시장으로 빨리 넘어왔다는 얘기는 주식 시장에서의 그런 흐름이 약화가 될 수 있다. 그러한 흐름이 보일 수가 있으니까 주의를 하셔야 된다. 아니면 양쪽에서 다 먹기 위해서 뭐 분산해서 뭐 하는 그러한 새로운 투자 형태를 보이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흐름의 변화가 나오기 시작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의 흐름을 먼저 보게 되면 달러 인덱스가 일단 하락을 해서 멀지 않아서 103.025, 여기 103.025를 뚫고 내려오는지를 봐야 되겠습니다. 변동성 기간이 12월 16일이니까 12월 16일이면 내일이 기준일이네요. 금요일이라 좀 그렇긴 하지만 일단 금요일 날에 이렇게 여기를 터치할 수 있는지를 봐야 되겠습니다. 터치하고 월요일 날에 뭐 다시 상승할 수는 있겠지만 밑으로 내려오는 흐름이 나오는지를 봐야 되겠습니다. 항상 새로운 흐름을 보이기 위해서는 보통 찌르기를 한번 합니다. 위로 찌르기를 하던 아래로 찌르기를 하던, 새로운 흐름을 이렇게 보이기 위해서 먼저 찌르기 한번 했죠. 그리고 쭉 올라갔다가 결국 밑으로 내려오는 그러한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승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승할 때도 한번 찌르기를 해요. 이렇게 딱 찌르기를 하고 이렇게 움직였다가 뭐 내려왔다가 이거하고 반대로 내려왔다가 이제 올라가 버리는 그러한 흐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뭐 100%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일단 그러한 흐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찌르기하고 가격이 어디서 유지가 되는가를 보는 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얘도 103.025를 딱 찌르기를 하고 쭉 와서 여기 105.292, 여기서 여기를 넘어가지 않고 여기서 저항을 이렇게 받게 되면 결국 밑으로 내려올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흐름이 나오는지 변동성 구간에 있으니까 이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월요일이나 화요일까지는 보셔야 되겠습니다. 왜? 기준일로부터 플러스 마이너스 하루 이틀 정도의 흐름을 봐야 되니까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하루 이틀 정도. 그래서 일단 달러 인덱스가 먼저 선두적으로 흐름이 나오고 있다. 강달러가 해소가 되면서 투자 시장에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투자 바람을. 그러한 흐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골드 스팟, 금이죠. 금이 일단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으니까 이 상승세가 깨지는지를 보시고요. 만약에 상승세가 안 깨지면 이 구간 1835에서 1885 여기를 이렇게 올라갔다가 저항을 받고 이렇게 내려온지를 봐야 되겠습니다. 골드 스팟 같은 경우는 하락을 해야 좋은 거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 경제 입장에서는 하락하는 게 좋다.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니까요. 자, 나스닥 같은 경우는 어제 말씀드렸지만 여기
주봉상 M 시그널선에서 지지를 받는다라고 봤더니 지지가 아니고 저항을 받고 있네요. 저항을 받게 되면은 추가적인 하락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주의를 하셔야 되겠고요. 이거를 빨리 턴을 해서 이 위로 이렇게 올라오는 피보나치 되돌림 비율인 0.707, 그러니까 11,824, 이 위로 올라와서 이렇게 지지를 받고 11,942 이상 상승할 수 있는지를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흐름이 나오면서 여기 하락 추세선을 돌파할 수 있는지,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이 하락 추세선을 돌파할 수 있는지가 앞으로 가장 중요한 흐름이다. 얘가 현재 이 밑에 있던, 이 위에 있던, 일단 여기를 돌파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 하락 추세선을. 그러한 흐름으로 가기 위한 그러한 움직임이 나오는지를 봐야 되겠습니다. 내려왔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왔다가 이렇게 내려왔다가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 좋겠죠. 그러한 흐름이 다음 변동성 기간은 12월 28일이니까 12월 28일을 전후로 해서 이렇게 돌파할 수 있는지를 봐야 되겠습니다. 12월 28일 날에 돌파를 못하게 되면 그 다음 변동성은 이거 쭉 내려다 보면 요거 있죠, 여기 주봉상 지지와 저항선과 추세선이 만나는 요 지점 1월 6일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변동성 기간은 12월 28일에서 1월 6일 요 사이가 되겠습니다. 요 사이에 요 구간을 뚫고 올라갈 수 있는지 얘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뚫지 못하고 저항을 이렇게 받게 되면 이렇게 쭉 떨어지는 거죠. 그렇게 떨어지게 되면 어디까지 가게 되느냐? 여기까지 갈 수 있습니다. 1478까지 내려올 수 있습니다. 올라가지 못하면 여기까지 내려올 수 있다. 그래서 여기를 터치를 해서 못 내려오면 요 날이겠죠? 요 날을 기준으로 해서 밑으로 내려오겠죠. 요 날이 언제냐? 3월 13일이 포함된 주네요. 그때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아직 머니까 거기까지 볼 필요는 없고요. 현재 지금 당장 우리는 요거를 돌파할 수 있는가, 여기를 돌파할 수 있는가가 가장 중요하다. 만약에 여기를 돌파를 못하게 되면 11,578에서 지지를 받는지를 봐야 되겠다. 지지를 받지 못하고 내려가게 되면 또 11,366 구간으로 들어와서 지지를 받는지를 봐야 되겠지만, 지금 하나, 둘, 셋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4번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일단 이 구간에서 4번의 지지를 받았는데, 그러면 4번째도 지지 받을 수 있지 않은가. 하지만 밀어붙일 가능성이 더 큽니다. 왜? 실망 매물이 더 커지니까. 그러니까 실망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기 때문에 더 던질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하락을 하게 되면 이 구간이 원래는 눌림목 구간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눌림목 구간이 깨질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내려오면. 그래서 가능하면 내려오지 말고 이 위에서 올라와서 여기서 이렇게 지지를 받아야 된다. 여기를 터치하지 말고 11,578을 터치를 하지 말고 그냥 이 위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가 이렇게 해서 뚫고 올라가는 그러한 모습이 보여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힘들다. 그래서 코인 시장으로 자금을 많이 집어넣은 이유가 주식시장의 그러한 불안 요소를 느껴서 많이 집어넣나, 그런 생각이 들게끔 만들어주는 게 현재 이 모습이라는 거죠. 이 차트의 모습. 이 차트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느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주식시장으로 자금이 얼마나 들어왔나를 보겠습니다. USDT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 66B 이상, 그 다음에 보통 68B 이상은 상승을 해야, 68B 이상은 상승을 해야, 상승세야. 이제 진짜 상승세야. 누가 봐도, 아무리 차트에 대한 까막눈이 봐도 이건 진짜 상승이야. 그게 68B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66
B 정도는 좀 차트를 볼 수 있으신 분들과 좀 오랫동안 거래를 하셨던 분들이 이거 상승장으로 가는 것 같은데? 라고 느껴지는 그러한 자금 흐름이 66B라는 얘기죠. 그 근처까지 올라올 수 있는지를 봐야 되겠습니다. 네, 한 가지 말씀드릴 건 뭐냐면 갭 상승으로 해서 올라와야 됩니다. 캔들로 이렇게 쭉 해서 이렇게 올라오면 안 됩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아이디어 올린 거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여기서 이렇게 캔들로 이렇게 나왔었어요. 이렇게 캔들로 나왔다가 현재는 이렇게 내려왔죠. 보고 갈까요? USDT 차트를 보게 되면 이렇게 캔들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캔들로 올라온 거는 코인 시장에서 거래를 해서 USDT 마켓에서 거래를 해서 매도를 했기 때문에 USDT가 이렇게 생긴 겁니다. 그래서 캔들이 상승하는 건 좋지는 않고요. 갭으로 상승해야 됩니다. 만약에 캔들이 생기려면 이렇게 밑으로 지금은 저기 아래 꼬리를 생기면서 이렇게 끌어올렸지만 이거와 반대로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생기게 되면 현재 코인 시장에 있는 자금으로 USDT 마켓에서 코인을 매수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USDT가 없어지는 거예요. 어디로 없어지냐? 이제 거래소 안으로 들어가는 거겠죠. 그러한 흐름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차트의 그 캔들이 용도에 따라서 USDT 같은 이제 마켓캡 차트라든가 아니면 코인들의 가격 차트, 여러 가지 지수 차트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해석하는 그 의미가 조금씩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일단 먼저 좀 이게 숙지를 하고 이 차트를 보시는 게 더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공부를 할 때 이러한 투자 시장이라든가 주식 시장이라든가 코인 시장에 대한 그러한 거래를 하기 전에 맨 처음에 봐야 될 거는 캔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캔들의 모습이 어떻게 생긴 거고 얘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모양이 생기는지를 아시면 되겠고요. 캔들에 대한 그런 배치에 따라서 상승세로 갈 건가 하락세로 갈 건가 그런 거는 사실상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까지 공부할 시간은 없고요. 그거를 공부를 하시려면 아싸리 지지와 저항선을 어떻게 잡느냐 그거에 중점을 두고 공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한 것에 저도 시간을 많이 들여봤거든요. 근데 막상 차트를 보면 실전에 들어섰을 땐 다 필요 없다. 색별형, 망치형 그런 거 다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한 캔들이 모습이 생겼을 때에 지지와 저항의 위치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한 맥점, 지지와 저항, 가장 중요한 지지와 저항, 맥점에서의 움직임이 나오기 때문에 캔들이 그렇게 모양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캔들이 그냥 어떻게 생기는 건가? 이게 밑으로 내려오면 아래 꼬리고 이렇게 위로 가면 위에 꼬리고 종가가 어디고 시가가 어디고 그런 것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공부하시려면 한 번씩 그냥 한번 쭉 그냥 훑고 지나가는 정도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혀 쓸데없어요. 제 이 얘기는요. 제가 이때까지 10년 넘게 이 투자 시장에서 오면서 느낀 거를 설명을 드린 겁니다. 전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오신 분들은 공부를 하기 위해서 그런 거를 많이 쳐다봅니다. 그런 아이디어 차트나 교육 차트, 그런 차트들이 트레이딩 뷰에서 많이 올라와 있죠. 그래서 많이 보세요. 많이 보시고요. 단, 내 실제 거래할 때는 다 잊어버려야 된다. 그거를 머릿속에 가지고 차트를 보게 되면 그 안에 갇혀버립니다. 그 패턴에 갇혀버려요. 그래서 그 패턴에 갇혀버리게 되면 나의 생각을 펼칠 수 있는 한계에 도달해요. 그 한계에 도달하게 되면 내가 만들 수 있는 거래 전략이 자꾸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맞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패턴들은 한번 읽고 지나가면서 다 잊어버리셔야 된다. 오로지 기억할 거는 어떻게 하면 지지와 저항선을 만들어서 그 지지와 저항선에서의 움직임을 확인을 하고
그 움직임에 따라서 내가 이 코인을 매수할 건가 매도할 건가, 그거는 누가 결정해 주는 게 아니고 본인이 결정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옆에다 적어놨죠. 거래 전략 해가지고 투자 기간, 투자 규모, 이거는 항상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먼저 내가 비트코인, 그래요, 비트코인을 내가 장기로 가져갈까 아니면은 그냥 짧게 먹고 나올까, 그런 거를 미리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그 기간이 설정이 돼 있어야 그 다음에 뭐 얼마를 투자할까,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매수를 하고 어떤 방법으로 매도하고 뭐 어떤 방법으로 손절할까, 뭐 그런 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이 코인을 어느 정도 기간을 가지고 거래를 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지와 저항을 잡는 게 가장 중요한 거, 그거는 거래를 할 때 중요한 거고요. 이 코인을 내가 정말 투자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거는 투자 기간을 잡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투자 기간을 정해놓고, 나는 비트코인 아니면 아까 전에 제가 차트에다 띄워놨던 거, 이렇게 니어 프로토콜을 딱 봤을 때 내가 이거를 지금 거래를 할 수 있을까? 만약에 거래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의 투자 기간을 두고 갈 것인가 하려면 어차피 차트를 다 봐야 됩니다. 월봉도 봐야 되고 주봉도 봐야 되고 일봉도 보면서 얘가 현재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봐야 될 거 아닙니까? 현재 어디 위치해 있습니까? 여기는 고점이고요. 여기가 저점이고요. 저점 부분이 있네요. 그러면 이거를 단기로 거래를 한다? 이게 가능할까요? 이렇게 저점이 있는 것은요,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거래를 하셔야 되죠. 만약에 단기적으로 거래를 하신다고 그러시면 이제 일봉이나 그 이하 차트, 1시간이나 4시간 봉이나 15분 봉에서 상승하는 흐름을 나왔을 때 단기적으로 거래를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4시간 봉, 1시간 봉, 15분 봉에서 거래를 할 때 항상 가장 기준이 되는 거는 일봉 차트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일봉에서의 흐름이 상승세로 있을 때 단기로 접근할 수 있는 거지, 얘가 하락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네, 다행히 지지와 저항선인 요 지지와 저항선,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 100지점도 있고요. 여기 하얀색 주봉상 매물대 구간, 여기 딱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일단 지지를 받는 모습이 나와. 얼마나 지지를 받았는지를 일단 봐야 되지 않습니까? 지지와 받는 거는 일단 터치를 하고 올라왔어요. 그러면 이날부터 이제 지지입니다. 그래서 하루, 이틀, 3일, 지금 4일째 지지를 받는지를 봐야 되겠죠. 그러면 하루, 이틀, 3일, 최소 3일의 흐름을 보고 내가 이거를 매수할 수 있을까? 3일 동안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 내가 이거 3일이 지났는데 매수할 수 있을까? 근데 위에서 이렇게 있어. 그러면 여기서 매수 가능하다는 거죠. 내가 진짜 이 니어 프로토콜을 매수하려고 마음을 먹었다면. 그런데 이거를 단기로 들어간다? 그래요. 단기로 들어가려면 얘가 좀 내려와서 여기서 여기 1.735 이 근처를 와서 여기서 지지를 받는 모습이 나올 때 하는 게 좋은데, 일단 이 밑에 있으니까 단기적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좀 기간이 좀 있어야 된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기간이 좀 있어야 돼요. 최소 못해도 한 달은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왜냐면 MS 시그널선이 여기 바로 근처에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계속 여기서 저항을 받게 되면 이 매물대 구간을 깨고 밑으로 내려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러한 모습, 이거를 돌파하는 모습이 나와야 된다. 일단 니얼 프로토콜을 단기적으로 먹기 위해서는 1.735에서 지지받는 모습을 봐야 된다. 그래야 여기서 단기적으로 매수를 해서 여기 1차 매도, 2차 매도 이렇게 먹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기간이 필요하다. 주봉은 중기적으로 한 3달 이상 정도의 그런 흐름을 봐야 되지 않습니까? 3달에서 6달 정도의 그런, 최소 그 정도의 흐름을 봐야 되는 게 중기적인 입장이에요. 그래서 중기적인 입장에서 매수를 하는 거니까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러한 의미에서 차트를 보셔야 된다. 그러한 의미에서 거래 전략, 투자 기간을 정하고 그 투자 기간에 맞춰서 내가 이거를 거래를 할 건가 안 할 건가는 지지와 저항, 지지하는 모습, 저항하는 모습을 보고
거래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더리움 BTC 차트고요. 이더리움 BTC 차트 0.07 위에서 일단 있으니까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0.07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일단 단기 하락세를 보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기 하락세를 보일 수 있지만 상승의 힘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 상승할 수 있다. 언제든 상승할 힘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현재 좀 약간 급하게 좀 올라온 면이 있죠. 이전까지는 완만하게 움직이다가 이렇게 싹 올라왔지 않습니까? 횡보하다가 쑥 올라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올라오면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일단 상승을 했기 때문에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상승했다는 얘기는 비트코인 쪽으로 자금이 몰렸다는 얘기예요. 집중됐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집중이 되게 되면 알트코인은 횡보를 하던가 아니면 일시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자금이 빠져서 일로 가는 거죠. 코인 시장에 있는 자금이 모두 그냥 현금으로 계속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들어왔으면 어딘가에 매수를 돼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거를 매도를 하고 일로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비트코인으로. 그래서 알트코인이 가격이 하락할 수 있는 거죠. 왜 비트코인은 상승하는데 내가 보유하고 있는 알트코인은 왜 하락을 하지? 그러한 흐름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하고 잘 생각해 보시면 그럴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할 겁니다. 만약에 그러한 그 흐름이 보이게 되면 내가 보유하고 있는 코인의 BTC 마켓 차트를 빨리 보셔야 된다. 그래서 이더리움을 만약에 내가 보유하고 있다면 이더리움 BTC 차트를 딱 보고 현재 위치에서 어떤 움직임이 나오는가를 봐야 되겠습니다. 내가 이더리움 BTC 차트에서 지지를 받아야 되는 구간, 그러니까 힘을 보유해야 되는 그런 구간에서 떨어졌는가? 그러면 이더리움에서 힘이 빠지는 구간은 여기라고 했습니다. 요 지점 0.057 여기서 떨어지게 되면 상승의 힘이 빠진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급격한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비트코인이 계속 상승하는데 이더리움이 계속 하락해. 계속 이상하다 해서 이더리움 BTC 마켓 차트를 딱 봤는데 0.057 이 밑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 이렇게. 그러면 상승의 힘이 빠지나 보다. 그러면은 급락에 대비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BTC 마켓 차트는 그러한 용도로 쓰시면 된다. 그겁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구간까지는 일단 올라왔습니다. 올라왔고요. 더 상승하기 위해서는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더 상승해야 됩니다. 41.73 이상 상승을 해야 되겠고요. 좀 더 상승하게 되면 그렇게 상승하는 모습이 나오게 되면 여기까지는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요거는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여기 이 구간. 최종적으로 이 구간까지 올라왔다가 여기를 터치를 하고 이렇게 내려와야 코인 시장이 안정적으로 상승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한 움직임으로 나오는지를 봐야 되겠습니다. 변동성 기간을 지나면서 이렇게 상승을 했고요. 이렇게 상승하면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상승한다는 것은 비트코인이 주도적으로 코인 시장을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비트코인이 주도적으로 움직일 때 정말 코인 시장이 상승세로 주도를 하고 있는 거죠. 비트코인이. 아니면 하락으로 주도를 하고 있는지는 USDT 도미넌스 차트를 보면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USDT 도미넌스가 일봉상에서 하락 캔들로 있는가? 상승 캔들로 있는가? 그게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일봉상 하락 캔들로 있으면 코인 시장은 상승세에 있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USDT 도미넌스가 상승 캔들로 있으면 코인 시장은 하락세에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은 어떻습니까? 아직 알 수가 없죠? 그리고 어제 어땠습니까? 자, 어제 새벽에 자고 있을 때 움직여서 뭘 대책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일단 상관은 없습니다. 어차피 들고 있으니까. 제가 7.86 여기를 딱 터치하게 되면 어떤다고 그랬습니까? 이거 진짜 상승장으로 가는 것 같은데 어떡하지? 이거 상승장으로 갈 건가 봐. 상승장이 시작되려고 그러는 건가? 그런 마음이 드는 곳이 7.86이라고 했습니다. 어저께 그런 마음이 드셨습니까? 새벽에 움직일 때 그런 마음이 드셨습니까?
자, 그러면서 살짝 올라왔어요. 그런 마음을 깨고 일단 내려오게 되면 7.27 이 근처까지 오게 되면 이제 후회하기 시작한다. 야, 그때 니드 크립토가 얘기한 것처럼 7.86에서 상상할 것 같아? 상상할 것 같아? 상상할 것 같은데? 이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야 진짜 상승세야. 야 진짜 그렇게 느껴져. 이거 어떡하지? 그 전에 샀어야 되는데 어떡하냐. 이제 그러한 후회하는 지점이 7.27이라는 거죠. 그러한 마음이 들게 만들기 위해서는 USDT와 USDC로 자금이 들어와야 된다. 그런데 어이구 뭐니나 자금이 왜 이렇게 많이 들어왔냐? 그렇죠. 그럼 이제 후회하기 시작하는 거죠. 자금이 왜 이렇게 많이 들어왔어? 이거 미친 거 아니야? 자금이 이렇게 많이 들어온 거야. 그렇게 느끼실 겁니다. 자금이 들어와서. 이제 저의 방송을 보시고 계셨다면. 자, 여기까지 들어왔고, USDT로 여기 68B까지 올라오게 되면 이제 상승세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그랬습니다. 여기가 상승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얘가 66B 이상 오게 되면 일단 제가 생각할 때는 USDT 도미넌스는 7.27 근처까지 내려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마음이 들어야 투자 시장이 활발히 되면서 자금도 들어오고 그 다음에 개인 투자자들이 들어와서 거래를 하면서 일단 거래가 활성화되고 투자에 그런 바람이 불겠고 그러면 코인 시장은 상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흐름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흐름을 보이게 될지 잘 봐야 되겠습니다. 자금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자금이 빠지기 전까지는 오늘 이렇게 확 들어온 거 어제하고 오늘하고 이렇게 확 들어온 걸로 보였습니다. 보였는데 내일 아침에 가보니까 이 밑으로 떨어져 있을 수도 있어요. 자금이. 그러한 흐름이 나오려면 USDT 도미넌스가 쭉 상승해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쭉 캔들이 이렇게 쭉 생기겠죠. 그래서 미리 알 수가 있어요. USDT 도미넌스. 변동성이 나와. 그러면 빨리 USDT 도미넌스를 보고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다. 그걸 본 다음에 내가 보유하고 있는 보유 코인의 BTC 마켓 차트를 딱 보고 힘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그 다음에 내가 거래하는 거래소의 차트를 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거래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이낸스 BTC USDT 차트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일단 첫 번째 지점을 이제 터치를 했고요. 어제도 말씀드리고 그제도 설명드렸지만 요 구간을 뚫고 올라가기 위해서는 코인 시장으로 자금이 많이 들어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일단 자금이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들어왔는데 왜 못 넘었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죠. 당연한 겁니다. 야, 자금이 들어왔잖아 엄청나게. 근데 왜 못 돌파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항상 처음으로 이렇게 찌르기를 하게 되면 처음으로 상승하게 되면 도파할 가능성이 적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러한 흐름이 나올 것입니다. 얘가 갑자기 상승하니까 이때까지 물려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와, 이제 해방이야. 손실이 좀 적어도 야 일단 빠져나와. 어떻게 될지 몰라.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한 거를 다 받아주고 여기서 버티냐? 그러면 상승하려고 하는 힘이 엄청나게 세야 되는 거죠. 매수하려는 세력이 엄청나게 세니까 위에서 집어 던지는데 여기서도 버티는 겁니다. 그게 가능할까요? 쉽지 않죠. 왜? 돈 많은 사람이 호구입니까? 그거를 다 받아주고 있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제 밀리는 거예요. 이제 쭉쭉쭉. 그래, 너 던져. 나 던져. 나 밑으로 내려가면서 받을게. 던져. 나 더 싸게 사야지. 그래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이렇게 내려오다 보니까 어떻게 던지는 사람들이 너무 밑으로 내려갔네. 안 던지기 시작하죠. 가격이 자꾸 떨어지니까. 좀 더 기다리자 이제. 안 내려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매도세가 줄었다. 여기까지 내려오니까 매도세가 줄었어. 그러면 여기서 이제 횡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저께 제가 설명드린 거 있지 않습니까? HA 하이선.
급등선이 내려올 때까지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 어디서? 이 구간에서. 그러니까 항상 아이디어 차트나 그런 거를 올릴 때 앞에 있는 걸 먼저 설명을 하다 보니까 항상 이제 지나서 보면 이제 그런 식으로 흐름이 나오는 거죠. 보통인 경우는 다 먼저 얘기합니다. 저는 이 뒷얘기를 가지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항상 이 앞에 현재 위치에서 얘기를 드리고 있지, 뭐 뒤쪽에 있는 얘기, 뭐 뒤쪽에 있는 패턴이 어떻게 해가지고 어떻게 된다? 그런 거 다 필요 없거든요. 왜 뒤쪽에 얘기합니까? 현재 얘기만 하면 되는 거지. 현재 얘기로만 해도 1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요. 그런데 내가 여기서 패턴을 잡고 여기서 매수를 하고 어떻게 했던 거 다 필요 없다는 얘기죠. 현재 흐름이 그렇게 나올 것이다. 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 이해를 못 하시겠으면 어제의 아이디어 차트라든가 아니면 스트리밍 한 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한 흐름이 나올 것이다. 언제까지? 여기까지. 12월 17일에서 12월 24일까지 그러한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최소 지지를 받는지 저항을 받는지는 보통 최소 하루에서 3일은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루나 이틀 만에 뭐 갑자기 상승하던가 뭐 갑자기 급락하는 경우는 있지만 그런 거는 10개 중에 한두 개 정도 나올까 말까. 그 수준입니다. 그래서 보통인 경우는 3일 이상 그냥 옆에서 행보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한 흐름을 보고 하시면 된다. 그러면 얘가 여기서 왜 행보를 해야 되냐? 제가 말씀을 드렸죠. 더 이상 더 상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금이 많이 코인 시장으로 들어와야 되겠고요. 일단 코인 시장에 자금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렇죠. 일단 하나는 해결됐습니다. 그 다음에 상승하기 위해서는 여기 17,880 주봉상 HA 로우선이 여기 딱 있습니다. 주봉상 HA 로우선이 있기 때문에 로우선은 뭡니까? 매수선 아닙니까? 그래서 이 매수선 위에서 올라와서 이렇게 지지를 받아야 이제 중기적으로 상승세로 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중기적으로 상승세를 가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게 HA 로우선 위에서 지지받는 거. 그 다음으로 주봉상 M 시그널선, 그러니까 주봉에 있는 MS 시그널선 위로 상승을 해서 지지를 받아야 본격적인 상승세로 전환이 된다. 그래서 일봉에서 얘기한 게 이거 아닙니까? 제가 여기서 올라와서 지지를 받고 MS 시그널선 여기 올라와서 이렇게 지지를 받게 되면 본격적인 상승세로 전환할 것이다. 상승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한 식으로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17,880이 이제 앞으로는 중요한 지점, 맥점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기대해야 될 건 뭐냐? 이겁니다. HA 하이선. 그래서 HA 하이선이 저 꼭대기에 있기 때문에 상승세를 이어갈 그런 게 아직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쭉 내려와서 뭐 17,880 위에 있던가 뭐 밑에 있던가 그건 상관이 없어요. 어디선가 일단 생기게 되면 가격이 그 HA 하이선 위에서 지지를 딱 이렇게 받는 모습이 나오게 되면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HA 하이선은 이제 급등선, 그리고 상승세를 출발시키는 선이다. 상승세를 출발시키는 이 급등선에서 만약에 저항을 받게 되면 마찬가지로 급락을 하게 된다. 그겁니다. 그러한 흐름을 보기 위해서는 이 파란색이 HA 하이선이고요. 이 노란색이 이게 황금색, 이것이 HA 로우선입니다. 상승할 때는 어떻습니까? HA 하이선을 따라서 쭉 상승을 하죠. 그 다음에 HA 로우선은 이렇게 길게 수평선을 이룹니다. 그러면서 얘가 가격이 떨어지니까 HA 로우선이 쭉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옆으로 이렇게 딱 생기면서 얘는 이렇게 또 길게 나오면서 이제 밑으로 떨어지죠. 그래서 상승세가 꺾이는 흐름은 HA 로우선이 상승하는 거다. 그리고 상승하기 위해서는
HA 하이선이 내려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려와서 지지를 받고 올라가야 된다. 자, 이거 아닙니까, 이거? 올라와서 지지를 받고 HA 하이선이 HA 하이선으로 지지를 받으니까 이제 쭉 상승한 거. 이제 그러한 흐름이 나와야 돼요, 얘가. 그래서, 자, 여기서부터 쭉 힘들게 여기까지 올라와서 여기서 상승을 시작하느니, 아싸리 여기서 흔들어가지고 HA 하이선이 내려오게 만든 다음에, 내가 여기서 지지를 받고 이제 상승하는 게 일단 더 빠른 상승으로 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한 힘을 얻을 수 있는 원동력이 뭐냐. 가장 중요한 건 코인 시장으로 자금이 들어오는 거고요. 일단은 자금이 들어오기 시작했으니까 그 자금이 빠져나가지만 않으면 일단 상승의 힘은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으로 만족해야 되는 거는 HA 하이선이 하락하게 만드는 건데, HA 하이선은 하이킨 IC 캔들과 그 다음에 RSI의 그런 수식을 조합을 해서 만든 선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RSI가 과매도 구간에서 벗어나야 얘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HA 하이선이. 그러니까 RSI가 지금 빨간색으로 되어 있죠. 여기는 진한 빨간색, 여기는 약간 옅은 빨간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한 빨간색에서 옅은 빨간색으로 바뀌었다는 얘기는 RSI가 이렇게 상승했다가 이렇게 하락한다는 얘기예요. 하락하기 시작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지지를 이렇게 받게 되면 RSI가 과매수 구간에서 벗어난다. 그래서 과매수 구간에서 벗어났을 때 HA 하이선이 밑으로 내려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한 수식에 대한 값은 제가 스크립트로 올려놨습니다.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어떤 식으로 조합을 해놨는지. 그거를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하여간 그러한 움직임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당연한 결과가 있죠. 이렇게 찌르기 하고 나서 내려왔는데 여기서 버텨야 되는데 매도세가 더 나온다는 거죠. 이제 매도세가 더 나오면 어디선가 뭐 자금을 뺀다는 얘기인데, 일단 그렇습니다. 그래서 17,601 요 사이에서만 일단 버티게 되면 이제 행보를 할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서 이렇게. 그렇지 않게 되면 저 밑으로 떨어질 건데, 그 밑으로 떨어지는 거는 무기한 선물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고요. 현재 약간 큰 그림으로서는 현재 차트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행보를 하게 되면 12월 17일을 전후로 해서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일단 RSI를 진정시켜야 된다. 그래야 새로운 흐름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HA 하이선이 밑으로 내려와서 지지받고 급등을 하게 되면 오늘 아이디어 차트와 지금 방송하는 제목으로 적어놨던 새로운 추세로 전환할 수 있는 것은 여기를 돌파하는 겁니다. 이 추세선을 돌파했을 때 추세의 변화가 일어난다. 여기서 변환한 거는 흐름이 변환한 거고, 하락세에서 행보세로 흐름이 바뀐 겁니다. 흐름이 바뀐 거고, 언제? 11월 27일을 전후로 해서 새로운 흐름이 바뀐 거고요. 그 흐름에서 이제 정말 추세가 변하기 시작하는 거는 이 하락 추세선을 넘어서 가지고 이 하락 추세선 밑으로 떨어지지 않고 움직일 때, 얘가 하락을 하던 상승을 하던 그건 상관이 없어요. 하여튼간 이 하락 추세선 밑으로만 내려가지 않게 되면, 내려오더라도 이제 빨리 이제 올라야 되겠죠. 그래서 하여간 이 하락 추세선 위에서 있는 시간이 많게 되면 추세가 바뀐다. 추세가 그러면 어떻게 바뀌냐? 이때까지 하락 추세였죠. 흐름이 하락에서 행보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추세가 바뀐다. 그러면 뭡니까?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 바뀐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한 것이 여기다. 이 하락 추세선을 넘어서 이렇게 움직임이 나오게 되면 저 꼭대기로 올라간다라는 얘기입니다. 추세의 변화. 새로운 흐름을 연거푸 맞이할 수 있는가? 그거는 두고 봐야 되겠죠. 자, 왜 그러냐? 주봉을 보면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주봉에서 보게 되면, 자, 얘가 일단 커트를 했습니다. 뭘 커트를 했냐? 상승폭을 커트를 한 거죠. 아, 여기까지는 넌 못 올라와. 이렇게 추세선이 딱 그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있는 것이 요거 삼각형. 요 삼각형 있지 않습니까? 요 삼각형으로 하락 채널을. 그래서 만약에 이 하락 추세선을 넘지 못하게 되면 여기서 하락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쭉 왔다가 이렇게 왔다. 제가 보여드리는 이러한 추세선은 일반적으로 그리는 추세선과는 조금 틀리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추세선을 어떻게 그리는지에 대해서는 이전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만 좋겠습니다. 뭐 똑같은 얘기를 얼마 지나지도 않은데 똑같은 얘기를 또 할 수는 없으니까 추세선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전에 영상을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새로운 추세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때가 언제냐? 딱 써져 있죠. 1월 9일이 포함된 주를 전후로 해서 1, 2주의 변동폭을 가지고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라는 겁니다. 두둥. 이해가 되시죠? 정말 그렇게 흐름이 나오는지를 일단 보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틀릴 수가 있는 거니까요. 이렇게 와서 취하고 내려온다. 아, 슬퍼. 그리고 올라간다. 뒤집어받는다. 올라가는 거죠. 그러한 흐름이 나오는지를 봐야 되겠습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전제 조건이 있죠. 코인 시장으로 자금이 계속 들어와야 된다. 자, 비트코인이 계속 밀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기한 선물 차트를 빨리 보겠습니다. 계속 하락하고 있으니까. 자, 무기한 선물 차트에서 오늘 제가 일봉상 5일선이 이렇게 올라와서 제가 17,590 정도로 딱 이렇게 올라왔을 때 얘가 터치를 해. 그런데 5일선이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오는데 얘가 밑에서 올라가지 못하고 여기서 이렇게 버벅거려. 여기서. 그러면 단기 숏으로 전환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단기 숏으로 내려오게 되면 그러면 어디가 1차 매도? 자, 여기 올라오고 있죠. 일봉상 M시그널선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일봉상 M시그널이 올라와. 그러면 얘가 여기를 딱 터치를 해. 그러면 거기가 1차 매도가 되겠습니다. 그거를 터치하기도 전에 올라갈 수도 있지만 일단 여기를 터치하게 되면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1차 매도 지점입니다. 그래서 그랬다가 1차 매도 지점 해가지고 내가 매수 지점, 숏으로 진입한 지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다가 나머지는 일단은 걸어놓습니다. 예약 주문을 걸어놔요. 그래서 얘가 딱 돌파를 하게 되면 띵 하고 없어지게. 그렇게 한 다음에 얘가 올라가서 17,590 위에서 이렇게 지지받는 모습이 나오게 되면 그때 롱으로 스위칭 하셔가지고 먹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먹게 되면은 자, 17,864가 1차 매도 지점 되겠습니다. 1차 매도 지점. 왜냐면 여기는 단기적인 거라서 여기가 1차 매도 지점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가 공격적인 매수 지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차 매도 지점이 여기가 되는 거고요. 2차 매도 지점은 여기가 되겠습니다. 그러한 식으로 전환해서 쓰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일봉상 M 시그널선 위에 있으면 주 포지션은 그냥 계속 롱입니다. 지금까지 롱이 계속 진행 중이죠. 어디서 우리는 진입했습니까? 여기서 진입했죠. 여기서 진입한 거 지금까지 다 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진입한 거는 이제 요거 일봉상 M 시그널선을 딱 터치함과 동시에 종료가 됩니다. 그거를 감안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꼭대기에서 그냥 다 던졌으면 되는데 왜 계속 진행하라고 하냐? 그거는 알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도 어느 정도의 수익은 계속 보지 않았습니까? 매수하고 매도하고 매도하고 거기 매도하고 가능하시면 3번을 매도를 하셨을 겁니다.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를 찌르기 하고 여기는 상승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만약에 터치를 하게 되면 이제 하락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여기가 3차 매도 지점이었다는 얘기죠. 3차 매도 지점까지를 보통 가게 되면
3차 매도 지점에서 보통 거의 다 던지게 될 겁니다. 분할로 이제 매도를 하다 보면 뭐 그럴 수는 있지만 뭐 들고 계시다 그러면 뭐 계속 들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거는 여기 터치할 때까지. 예, 그리고 본격적인 숏 전환은 일봉상 M 시그널선을 뚫고 내려와서 저항을 딱 받는 모습이, 얘가 이렇게 올라왔는데 얘가 이렇게 밑에서 이렇게 가격이 움직이면 이제 밑으로 쭉 떨어지겠죠. 그때 숏으로 전환하시면 되겠고요. 주 포지션이 숏으로 바뀐다. 다만 16,984 이 위에서 전환이 될 때는 일단 단기 숏으로 보시고요. 16,984 밑으로 떨어질 때는 좀 긴 숏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려왔다가 다시 16,984 위로 올라오게 되면 롱으로 스위칭 하셔서 그 다음에 다시 먹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한 식으로 거래를 하시면 되겠다 라는 겁니다. 내일은 금요일이니까 방송은 없습니다. 오늘 잘 대응하시고요. 오늘 이틀째 행보하는 거니까요. 3일째까지 기다려야 된다. 그러니까 내일까지 기다리고 토요일 날에 움직임을 봐서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오늘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토요일 날 다시 아침 10시에 가능하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